네, 안녕하세요. 세주TV 김조현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처음 사업을 시작하시는 법인 대표님들이 꼭 물어보시는 질문 하나 답변을 드리려고 합니다. 뭐냐? 뭐 많이 물어볼 것 같으세요? 처음 세무사한테 상담하러 오셔서 뭐 회사 설립은 어떻게 해야 되냐, 내가 법무사는 누구를 찾아가야 되니, 아니면 뭐 앞으로 어떻게 세금 신고를 해야 되니, 세금 얼마나 내니, 뭐 이런 것들도 많이 물어보시지만 결국 마지막에 항상 물어보시는 질문은 내 급여 얼마로 책정해야 되나요? 를 굉장히 많이 물어보세요. 네, 실제로 그 질문을 굉장히 많이 물어보셔서 저도 처음엔 되게 당황했어요. 처음 세무사를 할 때는 좀 그렇잖아요. 내가 얼마 받아야 되는지 네가 정해줘 라고 물어보는 거잖아요, 결국. 근데 나는 이 사람이 앞으로 얼마를 벌지도 모르고 이 회사가 아직 만들어지지도 않은 회사인데 뭐라고 내가 답변을 좀 해줘야 될까? 라는 의문이 있었거든요. 시간이 지나면서 모든 법인 대표님들이 이걸 저한테 물어보시더라고요. 회사를 운영을 하면서 법인을 하는 건 처음인데 예전에 내가 개인 사업자 할 때는 내가 번 게 다 내 거였으니 상관이 없었는데 법인이라는 운영 체계를 만들어서 운영을 하려다 보니 나도 직원인데 내 급여 얼마 받아야 되지가 굉장히 많이 궁금해 하시는 것 같아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임원에 대한 규정은 굉장히 명확하고 정확하게 설정을 해 놓으셔야 됩니다. 우선 직원분들에 대한 얘기를 해볼게요. 직원들 월급은 어떻게 주세요? 최저임금을 기반으로 해서 저희가 뭐 연차나 호봉에 따라서 이렇게 올라가는 보통 급여 체계를 많이 가지고 계실 텐데 국세청에서는 직원들한테 얼마를 주는지에 대해서는 뭐라고 할까요? 안 할까요? 내가 내 직원한테 너 돈을 너무 많이 줘. 그럼 국세청에 와서 대표님 돈 그렇게 많이 주시면 안 돼요 라고 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해요. 국세청에서는 직원분들한테 돈 많이 주는 거는 권장하는 것 같아요. 반면에 법인 대표님이 얼마를 혹은 법인의 임원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분들이 얼마를 급여를 받아가는지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은 관심이 있습니다. 매달 내가 비용으로 나가는 급여에 대한 부분도 있지만 결국 향후에 이 임원의 퇴직금에 대한 정산 부분이 여기랑 연동이 돼서 돌아가거든요. 그러다 보니 실제로 이러한 임원의 보수 같은 경우에는 규정을 명확하게 해둬야 되고 그러한 규정은 상법에 정리가 좀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상법에서는 이러한 표현을 쓰죠. 주총에서 결정을 하고 법인을 설립할 때 주총 결의를 통해서 정관이라고 하면 회사의 규정을 정리해 놓은 뭐 이런 관리 규약이라고 보시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이러한 임원의 보수에 한도를 정해놓게 되어 있습니다. 얼마인지를 특정을 하는 게 아니라 우리 회사 임원의 보수는 얼마까지 줄 수 있다. 이 한도가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이 한도 안에서 임원의 보수 계약서를 저희가 일반적으로 보통 매년 작성을 하게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대표이사님 같은 경우에는 간혹 이제 이런 질문도 주시죠. 나는 이제 스타트업이고 다시 배고파야 되는 시기고 열정이 너무 불타오르고 나는 그럼 무보수로 가능하냐? 나는 보수를 안 받고 내 보수는 없어도 된다 라고 하시는 정말 스타트업 대표님들이 계시거든요. 가능할까요? 안 가능할까요? 직원분들은 무보수로 저희가 만약에 하는 게 가능할까요? 안 가능할까요? 안 가능하죠. 직원분들은. 대표님은 가능합니다. 대표님은 저희가 그래서 4대 보험공단에 무보수로 신고를 할 수가 있어요. 직원은 직원이지만 보수가 없는 직원으로 대표이사는 신고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도 결국 대표님의 급여는 하한선은 없는 거죠. 용원까지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니까. 그러면 회사의 상황에 따라서 얼마를 책정할지가 이제 정해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이제 제가 도리어 여쭤보죠. 그러면 한 달에 얼마 정도 받아가고 싶으세요? 를 먼저 여쭤봐요. 이게 회사에 돈이 있냐 없냐와는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요. 제가 느끼기엔 대표님들이 본인이 받고 싶어하는 금액이 있는 것 같아. 뭔가 확인받고 싶어하는 것 같다 보니까 제가 물어보죠. 얼마 정도 그럼 생각하셨어요? 그러면 일반적으로 많이들 뭐 한 500 정도? 뭐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그러면 우리 회사의 매출은 뭐 좀 어떻게 자금 흐름은 어떻게 조금 예상을 하고 있으세요? 라고 그러면은 되게 높게 말씀을 해주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반면에 우리는 아직 뭐 매출이 나오려면 너무 오래 걸린다 라고 말씀을 주시는 분들도 있으세요. 그러면 회사에 돈이 없으면은 주주들이 돈을 넣어야 되는 거잖아요. 대표이사나. 그 돈을 넣어서 다시 또 급여를 받아가시게 되면은 세금을 또 떼야 되고 이게 이상한 순환이 되거든요. 항상 저희가 말씀을 드리는 게 수익이 발생하시기 전까지는 최저로 신고를 하시고 임원의 보수는 매달 바꿀 수도 있어요. 저희가 정해놓은 형식에 따라서 무보수로 했지만 이번 달부터는 급여를 지급한다 라고 하셔도 되고 올해 6개월까지는 없었지만 앞으로 우리가 월 500씩 월 1000씩 지급을 하겠다 라고 하실 수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조금 자유롭게 생각을 하시기를 항상 권유를 드립니다. 실제로 대표이사님 분들도 가정이 있으시고 하다 보니까 매달 어쨌든 집에 저희가 월급 가져다 줘야 되잖아요.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그래서 일반적으로 많이들 500 말씀을 드리는 것 같아요. 저도 마찬가지고요. 500이라는 거를 말씀을 드리는 가장 큰 이유는 좀 이런 것 같아요. 대표님도 이제 법인 사업자의 직원이 되시게 되면 4대 보험을 납부를 해야 되는데 4대 보험 금액이 생각보다 많아요. 얼마 정도 될 것 같으세요? 4대 보험? 이 법인을 운영하는 대표님은 이 법인이 자기 거라고 생각을 할까요? 안 할까요? 본인 거라고 생각을 해요. 직원분들 같은 경우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직원분이 우리 회사에 입사를 해서 급여를 300만 원 받아가요. 그 중에
중에 급여를 받을 때 4대 보험료 10%를 떼고 받게 됩니다. 30만 원을 떼죠. 회사도 거기에 상응하는 50%인 30만 원을 추가로 내요. 직원분들은 이게 자기 돈이 아니니까 뭐 당연히 회사가 내는 거지 라고 생각을 할 거예요. 근데 법인의 주인인 법인 대표이사님께서는 회사에서 내야 되는 것도 내 돈, 내가 월급 받으면서 떼는 것도 내 돈이라고 생각을 하시니까 500만 원 받으면 4대 보험 얼마 내야 돼요? 양빵으로 내면은 저희가 거의 뭐 20% 가까이 내는 거니까 굉장히 큰 금액을 납부를 하시게 되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4대 보험 계산을 막 해보고 소득세 계산을 막 해보면 그냥 한 500 받을게요 라고 하셨던 분들도 그러면 300으로 시작하죠 라는 대표님들도 많이 있으세요. 결국 이러한 법인 대표이사님의 월급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이러한 부분들은 굉장히 절차적으로는 중요합니다. 절차는 무조건 지키셔야 돼요. 형식적으로 저희가 갖춰놔야 되는 서류나 정관이라든지 이러한 계약서, 연봉계약서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철저하게 해놓지 않으시게 되면 향후에 세무조사나 이러한 국세청에서 확인 요청이 들어왔을 때 저희가 내보일 수 있는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얼마 전에도 뭐 나라에서 퇴직금 50억 받은 그분 때문에 굉장히 난리가 났었잖아요. 그러한 것과 마찬가지로 저희 법인 같은 경우에도 이러한 상황들이 언제든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해당하시는 서류들은 명확하게 작성을 해 놓으시고 그 한도 안에서 어떻게 우리가 효율적으로 효과적으로 법인 대표님들이 월급을 받아가실지를 결정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간혹 회사가 굉장히 잘 운영이 됨에도 불구하고 500만 원을 고수하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뭐 내가 돈 많이 가져가면 세금이나 더 내고 뭐 굳이 뭐 그럴 이유도 없고 난 돈 쓸 데도 없어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으신데, 법인을 운영을 하셔서 저희가 수익이 나게 되면 법인세도 납부를 하시게 되고 저희가 여기서 돈을 빼갈 때도 소득세를 납부를 하시게 되죠. 반면에 대표님들의 개인 자산 형성을 하시기 위해서는 결국 국세청에 신고된 대표님들의 소득이 필요합니다. 이게 뭐냐, 단순히 저희가 내가 앞으로 재산을 뭘 사야 되니까 이번 달은 월급 3억, 월급 5억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할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가 일반적으로 대표님들이 세우고 계신 자금 계획과 더불어 대표이사의 월급을 어떻게 책정을 해야 되는지를 많이 고민해 보셔야 되는 거예요. 단순히 내가 이거 지금 가져가면 세금 내야 되니까 나 많이 안 가져가야지, 남겨둬야지 라는 생각을 하시게 되면 향후에 정말 그 대표이사님 개인의 자산을 형성할 때는 굉장히 큰 무리가 따르게 됩니다. 그래서 법인이 성장함에 따라 대표이사님의 급여가 올라가는 것 또한 무조건 고려하셔야 되는 사항인 거예요. 이 자체가 고려가 안 되시게 되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뭐 재산을 형성하실 때도 문제가 되시긴 하겠지만 향후에 저희가 퇴직금을 받을 때도 그때도 이게 문제가 되거든요. 뭐냐, 일반적으로 임원의 퇴직금 한도도 정관에 규정이 되어 있긴 하지만 그 소득세와 퇴직소득세는 요율 자체가 좀 달라요. 공제를 해주는 게 좀 다릅니다. 왜? 퇴직소득세는 저희가 몇 년, 몇십 년 동안 묵혀놨던 돈을 한 번에 지급받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국세청에서는 거기에 따른 공제를 굉장히 많이 해준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반면에 저희가 매년 납부하는, 매월 받는 월급에 대해서 납부하는 소득세는 일반적으로 저희가 알고 있는 소득세거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런 꼼수를 썼어요. 내가 평소에는 월급을 조금 받다가 퇴직하기 몇 달 전에 급여를 왕창 올려서 퇴직금에 대한 금액을 크게 인정받아야지 라고 한 거예요. 그걸 이제 국세청에서 물고 늘어집니다. 왜 갑자기 이렇게 퇴직금 많이 받으려고 이렇게 한 거 아니야? 그러다 보니까 일반적으로 퇴직하기 전에도 이러한 급여가 많이 받는 상황들로 신고를 해 놓으셔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단순히 내가 지금 납부해야 되는 4대 보험이나 아니면 소득세에 대해서만 너무 집중하지 마시고 우리 회사가 처음 설립을 해서 정말 잘 운영이 된다라고 하면 거기에 맞춰서 대표이사님의 급여도 올리는 게 당연한 거다 라는 거를 꼭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법인을 운영하시는 대표님들이 상담을 해 오시게 되면은 저희도 굉장히 재밌는 경험들을 많이 합니다. 이분이 가지고 계신 사업 아이디어라든지 아니면 이분이 가지고 계신 성향이 상담하시는 내용 중에 많이 묻어 나오거든요. 다만 세금이라는 주제 자체가 대표님들이 평소에 생각하시기에는 조금 껄끄럽고 어려운 주제다 보니 도리어 세무대리인한테 이렇게 물어보시는 것도 많이 주저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항상 말씀드리지만 세무대리인한테 말씀하시는 거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이런 예시가 맞을 것 같아요. 그런 거 있잖아요. 에르메스 매장 가서 싼 거 사오는 사람을 보면 직원들이 어떤 생각을 할까? 뭐 이런 거를 옛날에 제가 한번 본 것 같아요. 에르메스에 근무하고 있는데 내가 사람들이 와서 에르메스는 갖고 싶은데 내가 돈이 많이 없어서 에르메스 가서 뭐 조그만 걸 사오는 거야. 그럼 그 직원들이 손님을 차별할까? 저 사람은 이분은 굉장히 많은 걸 나한테 사는 사람이고 저 사람은 조금 사는 거니까 막 일부러 불친절하게 하고 이럴까라는 질문을
질문을 실제 명품 매장 직원들한테 했대요. 그랬더니 답변이 제가 정말 웃겼던 게, 아니 나는 퇴근 시간이 빨리 오기만을 기다리고 있다. 이 사람이 뭘 사는지는 내 고민거리도 아니다. 나는 그냥 퇴근 빨리 하면 된다 라는 답변을 주셨거든요. 제가 이 예시를 든 게 뭐냐면, 대표님들께서 세무사들한테 이렇게 여러 가지 질문을 해주시는 것 또한 세무사들도 무슨 대표님이 이걸 몰라 라고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당연히 우리가 답변을 해줘야 되는 업무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대표님들께서도 혹 내가 모르는 게 너무 창피한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은 절대 하지 마시고 모르는 걸 물어보실 수 있는 용기를 좀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회사가 어떻게 운영을 할지에 대한 부분들도 세무대리인과 함께 상의를 하셔서 사업의 동반자로서 세무사님들과 함께 잘 운영을 해나가시기를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오늘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